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요즘 스마트폰 정말 편리하죠? 손안에 작은 컴퓨터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영상통화로 얼굴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재미있는 동영상도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 뒤에 숨겨진 소액 결제라는 복병 때문에 깜짝 놀라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갔다거나 왜 결제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청구서에 찍혀 있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죠. 아마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걸 결제했지? 하면서 당황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 소액 결제 사기가 정말 많아서 젊은 사람들도 헷갈리고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이런 사기에 더 취약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는 더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하는데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됐다거나 분명 인증 문자가 와야 하는데 안 왔는데도 결제가 돼 버리는 황당한 일도 생기고 있대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빠져나간다니 얼마나 불안하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KT를 사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이 소액 결제를 아예 못하게 막는 방법을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저만 믿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스마트폰 속에 있는 마이KT 앱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방법은 스마트폰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마이KT 앱이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마 스마트폰에 마이KT라고 쓰여 있는 파란색 아이콘의 앱이 깔려 있을 거예요. 마치 은행 앱처럼 통신사 업무를 볼 수 있는 편리한 앱이죠. 혹시 앱이 없으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폰나 앱스토어 아이폰을 찾아서 들어가신 다음 검색창에 마이KT라고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이미 되어 있거나 설치를 마치셨다면 그 앱을 열어주세요. 만약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영 불편하고 컴퓨터가 더 익숙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 마이KT라고 검색해서 KT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동일하니까요. 앱이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마 제일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할 거예요. 우리 집 현관문을 열 때 열쇠가 필요하듯이 이 앱이나 웹사이트도 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로그인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간편 인증이라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지문 인식, 얼굴 인식 페이스 아이디 또는 통신사 앱을 통한 본인 인증 등으로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으니 이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만약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다면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시면 화면을 잘 살펴보세요. 많은 메뉴들이 보일 텐데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주로 요금 조회 납부, 마이페이지, 내 정보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메뉴가 크게 보일 거예요. 마치 건물의 안내도를 보듯이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소액 결제 또는 콘텐츠 이용료, 휴대폰 결제와 관련된 항목을 찾아보세요. 메뉴 이름이 통신사 정책이나 앱 업데이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결제나 요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맞을 확률이 높아요. 이 메뉴를 찾아서 용기 있게 눌러주세요. 이 메뉴를 찾아서 누르시면 현재 내 소액 결제 한도가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디에 돈을 썼는지 내역이 상세하게 쭉 나올 거예요. 마치 통장 거래 내역처럼 말이죠. 이걸 보시고 난 이런 거 쓴 적 없는데? 또는 이게 뭐야? 라고 의문이 드시는 내역이 있다면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걱정 마세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소액 결제 차단 또는 소액 결제 한도 변경이라는 버튼이나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걸 찾아서 눌러주세요. 그럼 아마 소액 결제를 완전히 차단하시겠습니까? 또는 한도를 얼마로 설정하시겠습니까? 같은 질문이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이때 망설이지 마시고 완전히 차단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결제 한도를 최소 금액인 0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또는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는 나도 모르게 소액 결제가 되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한 번만 해두시면 앞으로는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KT 고객센터 114로 전화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아이고, 앱이나 컴퓨터는 너무 어려워.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14에 전화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그냥 숫자 114를 누르고 초록색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KT 고객센터로 바로 연결됩니다. 국번 없이 114번은 KT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상담 전화번호예요. 고객센터에 연결되면 아마 ARS 자동응답 시스템라고 해서 기계 목소리가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1번은 요금 조회, 2번은 서비스 변경하고 여러 번호를 눌러달라고 할 거예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소액 결제나 요금과 관련된 메뉴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역시 상담원 연결이에요. 대부분의 ARS에는 상담원 연결 또는 상담사와 연결하시려면 몇 번이라고 안내하는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0번이나 9번인 경우가 많죠? 아니면 요즘에는 스마트폰 화면에 메뉴가 뜨는 보이는 ARS라는 편리한 기능도 있어요. 전화 걸면 화면에 여러 메뉴가 뜨는데 거기서 청구 요금 관련 메뉴를 누르다 보면 상담사 연결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훨씬 더 쉽게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분이 연결되면 아주 친절하게 제가 스마트폰 소액 결제를 완전히 차단하고 싶어요 라고 분명하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담사분이 본인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여쭤보겠습니다. 하면서 성함,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끝자리 등 몇 가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실 거예요. 신분증 정보나 계좌 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혹시라도 그런 요청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인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면 상담사분이 바로 소액 결제 차단 신청을 도와주실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아주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복잡하게 앱을 만질 필요 없이 말로 설명하면 되니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 방법은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요. PASS by KT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MT 바코드 결제라는 걸 막는 방법인데 혹시 PASS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PASS by KT라는 앱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앱은 주로 본인 인증할 때, 예를 들어 인터넷 회원 가입을 하거나 은행 업무를 볼 때 본인 인증이라는 과정에서 많이 쓰시는 앱이죠. 이 PASS 앱 안에서도 소액 결제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특히 MT 바코드 결제라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요. MT 바코드 결제는 편의점이나 일부 상점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바코드를 보여주고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혹시 이런 방식으로 소액 결제를 쓰시던 분이라면 PASS 앱에 들어가셔서 MT 바코드 결제 관련 메뉴를 찾아서 차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금 특수한 경우니 앞서 설명해드린 마이KT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고객센터 114로 전화하는 방법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편리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소액 결제는 마이KT 앱이나 고객센터 전화로 충분히 차단이 가능하답니다. 자, 이렇게 소액 결제를 차단하는 세 가지 아주 유용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귀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주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소액 결제 원천 차단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소액 결제를 완전히 원천 차단해버리면 나중에 갑자기 소액 결제가 필요해서 다시 쓰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한번 잠가버린 자물쇠를 다시 열려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통신사를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아예 스마트폰 전화번호를 새로 바꿔야지만 다시 소액 결제를 쓸 수 있게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 나는 앞으로 절대로 소액 결제를 쓸 일이 없을 거야. 난 정말 딱 잘라 완전히 안 쓸 거야. 라고 확실하게 마음 먹으셨을 때만 이 원천 차단을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아닌데 나는 가끔 인터넷으로 영화 볼 때나 웹툰 볼 때 아주 조금씩은 써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소액 결제 한도를 0원으로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한도를 다시 올릴 수 있으니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아니면 아예 한도를 아주 적은 금액, 예를 들어 10,000원이나 5,000원 정도로 낮춰서
혹시 모를 큰 금액의 소액 결제를 막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그리고 차단을 신청하신 후에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약국에서 약을 받고 나서 한 번 더 약 이름을 확인하듯이 신청한 내용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이KT 앱이나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소액결제 내역 또는 소액결제 한도 메뉴를 살펴보세요. 소액결제 한도가 제대로 0원으로 바뀌어 있거나 차단됨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꼭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니까요. 만약 제대로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셨다면 너무나 속상하시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사기 수법은 워낙 교묘하고 지능적이어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후의 대처입니다. 이미 피해를 입으셨더라도 그 경험을 주변 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런 문자에 속아서 돈이 빠져나갔어. 라든지, 이런 전화가 왔는데 조심해야 해. 하는 식으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사용자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조심할 수 있으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결제 피해를 아예 처음부터 막고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예방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만 잘 지키셔도 대부분의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처럼요.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아무리 호기심이 생겨도 꼭 참으셔야 합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주소 확인하세요. 건강검진 안내 문자입니다. 자녀 사진입니다. 확인하세요. 청첩장입니다. 등등 우리의 호기심이나 걱정을 자극하는 문자가 오면 일단 이게 사기는 아닐까? 하고 의심부터 하셔야 해요. 특히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바로 지워버리세요. 이런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내 개인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눌렀다면 즉시 백신 앱으로 검사하시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둘째,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항상 주의하세요. 이 두 가지는 소액결제 사기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서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이고,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캐내는 수법이에요. 자녀가 사고가 났다며 돈을 보내라, 정부 지원금 대상인데 개인정보를 알려달라, 검찰인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등등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돈을 보내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정부기관이나 은행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이런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소액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치 매달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이KT 앱에 들어가서 소액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모르는 결제 내역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고객센터 114에 연락해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에이 뭐 이 정도야 하고 무심코 넘기면 나중에 이런 작은 피해들이 쌓여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혹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스마트폰 사용 중에 어려운 점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KT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 자주 묻는 질문 FAQ 코너를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주저하지 마시고 114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요즘 소액결제 사기 수법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니 이런 정보들을 꾸준히 확인하고 조심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소중한 재산과 정보를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액결제 차단 방법과 예방 팁이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 그리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스마트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